이제 이어서 7번에 대한 걸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CBDC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경영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좀 분석을 하고 의견을 보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제출한 보고서에 조금 더 보태서 한국은행은 본질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발언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경영적 관점에서 CBDC를 보고할 때 들 수 있는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존경하는 우리 조동선 교수님의 SER-MED 프레임워크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영학에서 바라본 메커니즘은 즉 어떤 기업 혹은 기관의 경영에 뭔가 고유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메커니즘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래서 핵심적인 요인이 그 경영의 주체, 환경, 자원, 그에 대한 투입의 노하우, 조합, 순서 등으로 그 기업 고유만의 메커니즘이 발생한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한국 CBDC 적용을 하면 결국 한국은행의 주체 혹은 한국은행을 가지고 있는 국가 경영자의 의지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기축통화국들의 CBDC 공세 그리고 살펴본 바와 같이 비기축통화국의 한계 그렇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1등을 하고 있는 삼성 국내 모바일 트래픽, 모바일 시간 점유율을 1등하고 있는 카카오 일본의 네이버 라인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중화권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네이버 등등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 유통망을 바탕으로 했을 때 새로운 원화의 디지털 국제화가 필요한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쓰는 내용은 미래 시장 점유율에 대한 토큰화 전략에 대한 CBDC 비유입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기업의 경영자가 돈을 더 벌고 싶으면 광고비를 투입하던가 해서 새로운 비용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해 왔는데 2007년부터 실리콘밸리 등지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은 더 이상 마케팅을 이른바 4P로 즉 직관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실행권을 과감하게 개발자에게 주어서 작은 실험을 해보고 점점 더 그 실험을 반복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을 그로스 해킹 또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우리 크립토 MBA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기업의 현재 시장 점유율 외부에도 토큰을 전략적으로 발행하고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고객들이 주도적으로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벡터의 양을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의 전략을 주로 짜고 이것을 행동경제학과 토큰 기반의 마케팅의 관계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전략을 짤 때는 결국에 누구에게 토큰을 주고 토큰을 주는 명분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즉 허브의 발견, 중요한 고객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 고객한테 무슨 명분으로 토큰을 주어서 회사로 달려들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연구하는데 이 기업을 국가의 개념으로 바꾸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내용 원화 자산을 해외에 국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는 시장에 있는 미래 고객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CBDC가 훨씬 유리하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의 확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와 네이버 쇼핑, 토스 등등이 단순히 민간 기업임을 넘어서 한국의 화폐의 국제화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알 수 있고 재밌는 것은 제가 작년에 중국의 CBDC 발행할 때 들었던 논리와 똑같고 그때 중국의 이 기업들은 텐센트, 알리페이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동아시아의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고 한국은 또 한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결국에 한국은 좌로는 중국, 우로는 일본, 양대 국제통화 국가 사이에 들어있는 형세이고 중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은 물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화폐를 양적 완화할 수 있는 역량과 정책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고도의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예컨대 일본은 돈을 프린팅해서 결제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이러한 형태의 전략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유리할 것인가. 그리고 굳이 BTS나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기생충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새로운 미래 세대를 바라보고 호기심을 유지해 본다면 과거 아날로그 화폐를 통한 국제화도 당연히 추진해야 되고 2021년 9월에 블룸버그가 예상하건대 한국 원화의 SDR 편입이 임박하다 혹은 유력하다라고 말도 하고 있지만 파괴적 혁신의 전략으로 보건대 이걸 우리가 얼마큼 육성하느냐. 이것은 예비 타당성 면제를 통해서 국가 과제를 배분하고 예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크립토 MBA에서 주로 사용하는 토큰 이코노미 설계할 때 쓰는 8단계 프레임워크로 한국의 CBDC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존 경영학의 클래식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기업의 실무에서는 기업이 발행하고자 하는 토큰,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디지털 토큰을 발행할 때 쓸만한 전략 프레임워크가 없어서 만든 것이고 저의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요약하면 이렇게 토큰과 그 비즈니스의 핏을 판단하고 토큰을 찍기 전에 그 비즈니스와 토큰의 결합도, 결합성, 조화로움을 판단하고 그 본 비즈니스의 승산을 판단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발행할 토큰의 속성을 결정하고 그 토큰의 내재 가치를 부여하고 그 토큰의 가치에 상승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고 이러한 바탕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고 토큰의 유동화가 필요하다면 이제 기업 단위에서는 가로이죠. 유동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한다. 이것을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것을 CBDC로 바꿔보면은 자, 첫 번째 토큰과 비즈니스의 핏. 한국은 10대 무역국 12위 GDP 국가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경제 규모에 비해서 원화의 국제화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 비즈니스의 승산, 한국 CBDC는 동아시아의 리더십 카테고리 모두에서 쫓기는 입장이다. 한국의 CBDC는 국제적 관점의 화폐 발권력의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원화의 국제화를 연구할 때 가장 고민하던 선행 연구자들의 포인트가 원화를 해외에서 쓰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한국 국내에 있는 원화 재고량이 떨어지고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 환율의 변동이 생겨서 혹은 외환 투기 세력들의 공격을 받을 때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의 그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드리고 싶은 하나의 고민거리,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생각은 그 기본은 똑같지만 한국의 영역과 시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용기의 전환은 한 번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유행하는 즉 화폐를 아무리 찍어내도 정작 미국의 예를 보건대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 MMT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 MMT론을 우리가 쫓아가자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이 경제가 그림을 그려야 될 시야의 넓이. 또 한 가지 매우 예민한 것은 통일비용 준비. 중국은 1대1로였고요. 그래서 한국이 화폐 발권력을 가지는 자체에 대한 그 판단, 혹은 그 생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과 같은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경제 구조가 부실한데
그거를 눈가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규모의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기업으로 말하면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하냐. 돈이 있어도. 그 다음에 새로운 준비금이 필요하냐. 이 차원에서 봤을 때 한국의 CBDC, 디지털로 인한 화폐 전환이 그 국제적 관점의 화폐 발권력의 보완에 유리한 부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의 핵심, CBDC의 핵심 포인트는 유통 대상이 기존 경제라고만 보지 말고 디지털 경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이 토큰 속성에 대한 것이 서비스 토큰, 즉 기본적인 재화들을 담을 수 있고 교환할 수 있고 이것이 점점 발전했을 때 국가 단위의 플랫폼 토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을 마이크로하게 할 수 있고 혹은 어떠한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 조건절 혹은 이런 가맹비 등등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속성들이 국가 단위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건 다만 기존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디지털의 사고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내재 가치는 이제 피아트 커런시 기준이니까 당연히 안정이 되어 있고 토큰의 가치 상승 전략은 결국에 한국의 CBDC는 카카오, 네이버, 라인, 토스 등 이 디지털 코리아의 환경을 통해 유통되고 해외 확장 욕망이 강한 한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초기 참여에 응할 인센티브가 명확하고 한국 정부는 아날로그 화폐에서 가질 수 없었던 국제 화폐 기득권에 대한 게임 체인지의 기회다. 한국의 CBDC는 중앙은행 중심으로 진행할지, 즉 중앙권을 더욱더 강화할지, 혹은 이 토론에서 상업은행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아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은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토큰의 유동화 전략은 아직은 국가 단위에서 국정 기조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강에서는 미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운영 기반으로 인한 빠르고 지속적인 수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놀랄 만큼 굳이 어제 무죄가 선고된 타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한국의 국가 경영자들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인식과 규제의 변화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오늘 강의 서두에 설명드렸던 한국은행의 보고서와 더불어서 제가 설계해보고 싶은 CBDC 보고의 샘플을 하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화폐의 국제 패권을 가진 선진국들이 CBDC 시대에 디지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품어온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아날로그 화폐 시대에는 국제 화폐 기득권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CBDC의 변곡점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더 격차가 벌어지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지정학적, 구조적, 기술적 우위를 손 안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CBDC는 내수시장의 경제 활성화와 부동자금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CBDC를 모멘텀으로 하여 디지털 경제 구현을 가속화해야 됩니다. 더불어 그 가속의 크기만큼 디지털 금융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나름 잡아볼 수 있는 보고서의 기조입니다. 똑같은 팩트를 근거로 한다 하더라도 그 상급자에게 어떠한 상상을 가지게 할 것인가, 그거를 돕고 자신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보고자가 가지고 있는 기회이자 대리인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특성상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CBDC의 유인이 적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시야를 확대해서 국가 경영적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결국에 디지털 금융 교육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금융기업 종사자분들, 또 일반 기업 종사자분들, 또 공공기관에서 오신 분들, 아까 말씀 나눈 교육기관에서 오신 분들, 이 분들의 범주를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을 더 하게 되었고,
재밌는 점은 2005년 금융위 자료에 보면 금융 MBA 과정을 운영할 금융전문대학원의 설립을 금융허브 추진과 함께 실행 과제로 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와 금융위가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금융대학원을 개설한다고 기존 대학원에게 예산을 주겠다고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지난주 뉴스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좋다. 왜냐하면은 우리 크립토 MBA는 1년 전에 먼저 이 생각을 해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처음으로 경영대학원이 블록체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기술의 영향력과 그 방향이 사람이 인문, 사회,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크립토라고 비유를 달았던 과정을 이미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주임 교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 설립 때 얻고 더불어서 항상 최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노하우를 계속 사회에 전파하고 공유해서 이른바 금융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선발될 외주 대학원에도 전파하고 거기에 선발되지 못할 다른 대학원에도 계속 전파를 해서 앞서서 고독을 즐기는 것이 우리 크립토 MBA가 세계적인 명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자세입니다. 아직 강의 안 끝났습니다. 네, 생각해 보건대 크립토 MBA 홈페이지입니다. 네, 저 혼자만으로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이렇게 함께 와주시는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저는 부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나 권력에 상관없이 꼭 크립토 MBA에 다 입학하셔서 단순히 그냥 학위 취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금융의 굴기를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다 입학의 모집은 마감이 되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특별히 학교에 건의해서라도 최대한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크립토 MBA 재학생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대부분 다 창업자들이고 저하고 학생들과 맺은 KPI는 입학 후 졸업까지 재학 중 자산 증가율 세계 1위 하자. 이게 우리의 KPI입니다. MBA 하나 졸업했다고 그 졸업장 흔들면서 연봉 얼마 올라갔네. 그건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학 중에 학교 다니면서 사업을 키우자. 이게 크립토 MBA의 자세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화폐 금융연구소를 만들었고 디지털 민주주의 연구소, 디지털 중국 연구소,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 디지털 마케팅 연구소 모든 소장들이 다 동문 재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임 교수로서 자부하건대 모든 과목과 커리큘럼이 가장 최신화되어 있고 가장 앞서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욕망을 도전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혹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의 선진국 건설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강의는 CEO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최신화 과정 강의였고 다음 달에는 에듀테크, 교육산업이 기술과의 결합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변화를 주목해서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 주제가 오늘 강의 예정이었는데 CBDC가 워낙 예민해서 월 순서를 바꿨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강의록은 저의 못생긴 얼굴 나오는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고 강의 촬영된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그냥 제 이름을 치시면 제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은 유명한 김문수가 나오기 때문에 김문수 부끄럽지만 교수의 디지털을 쳐주셔야 제가 나온다는 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학교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3월 19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